저는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에 오늘은 런던의 주요 명소및 기타. 제가 느낀 런던의 주요 명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도예요. 지도. 그래서 지도에 이게 한강처럼 테임스강 지나면 제 강의했죠. 로마 시대부터 이 테임스강 주변으로 로마군이 입성하면서 이 주요야 상업과 무역에 대한 건물을 졌다. 그래서 제일 중앙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이겠죠, 여러분. 세인트 폴 성당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테이트 모든, 아까 버킹엄 팰리스라고 여왕이 거주하는 여왕의 궁전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들 얘기하는 대형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이라죠. 이름이 바뀌어서 요새 그냥 영국 박물관.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이라고 한 건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 The Great British 해가지고 Great London, 자기들이 자기를 우상한 걸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고상하신 교수님들이 그냥 대형 박물관 맞지 않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그냥 영국 박물관. 그래서 최근에 영국 박물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라고 하는 도클랜드 카나리 오프라고, 영국의 런던이 금융의 중심지여서 너무 포화 상태가 되니까 신도시 같이 도클랜드라는 지역을 만들어서 금융지를 옮긴 지역,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북쪽에는 주로 이쪽은 주로 정치적인 거, 여왕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웨스트민스터라는 사원도 있지만 국회 의사당이 있고, 그다음 세인트폴 성당이 있고, 이렇게 또 타워 오브 런던이라고 1066년도에 프랑스의 로르방디에서 건너온 윌리엄 1세가 영국의 왕이 되면서 런던의 시민을 감시하고 위에서 만든 런던 탑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타워 브릿지, 타워 2개 높이 있는 거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있고, 좀 이렇게 대강 그레이트가 있죠. 이렇게 지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여행을 하시면 훨씬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한 게, 제일 먼저 하면 뮤지엄이겠죠. 여러분들이 가면 그 여행사 입장에서 뮤지엄에 데리고 가는 게 제일 편하죠. 편하잖아요, 그죠? 막 돌아다니지 않고. 그래서 또 브리티시 뮤지엄, 세계 3대 박물관이자 영국 최대 국립박물관이죠. 여러분들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라면 또 하나는 파리에 있겠죠, 그죠? 루브르 박물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3대 박물관 중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센 피터스부르크, 레닌그라드, 옛날에 러시아에 있는 에르미타즈, 그 정도로, 물론 다른 뭐 박물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자꾸 헷갈리는 게, 어떤 데는 이런 거 있어요. 뮤지엄이라고 하라고, 미술관이라고 그러고, 박물관이라고 하고. 우리 제일 지금 김수 실장, 미술관하고 박물관하고 무슨 차이예요? 네. 여기 미술품 없나요? 그렇죠.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미술관이라고 그러고 박물관이라고 그러고. 정확하게 표현해요. 박물관이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박물관은 미술품도 있고, 다른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뭐 역사적 소장품도 있고, 다양한 역사적으로 모아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미술관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게 약간 품격이 더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미술관이라고, 어떤 데는 뭐. 그래서 이게 1753년도에 세워졌고, 장순영 대표님 이 앞에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 같아요? 이런 기둥들. 예,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스에 가면 뭐가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 그죠? 그거 가져온 겁니다. 가져온 거. 그래서 세계 최초의 박물관이고,
정말 그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영국이 19세기에 많은 콜로나이즈 식민지 해서 했잖아요. 거기서 수집한 방대한 유물들을 소장을 했죠. 그래서 약 800만여 점을 그 소장을 했는데, 루브르 박물관하고 영국 박물관의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예요. 영국 박물관을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여행사가 좋죠. 모시고 가면 좋잖아요. 돈을 안 내. 입장료가 안 들잖아. 멋잖아요. 어? 자, 여기가 영국 박물관입니다. 만약에 뭐 큐레이터 하나 붙여두든지 뭐 설명할 사람은 있는데, 근데 루브르 박물관은 비싸. 되게. 그러니까 근데 영국 박물관은 정말 일주일을 내내 봐도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루브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요 영국 박물관을 여러분들이 가실 때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여유 있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실 텐데, 저도 해외를 1년에 많이 다녀서 한 70여 군데 가는 것 같아요. 미술관, 박물관 되게 많이 가요. 제가 뭐 아트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다닐 거예요. 그런 미술관, 박물관. 저는 근데 그런 전공자가 아니고 상당히 그 다른 측면에서의 미술관, 박물관을 보는 입장인데, 근데 좀 여유 있게 하루를 다 빼요. 다른 건 안 봐. 그래야 가서 차도 마시고, 미술관에 있는 식당들이 괜찮아요. 미술관에 있는 레스토랑 같은 디자인도 잘 해놓고 나름대로. 근데 가보면 미술관에서 식사하는 사람 거의 없어. 여행하는 사람. 미술관에서 차 마시고 여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차 마시고 그런 여유를 가지고 보는 데가 미술관이에요. 그냥 가서 확 찍어서 루브르에 모나리자가 있다, 뭐가 있다, 뭐 이거 하나 딱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미술관에 가면 꼭 4시간이나 6시간 있어서 식사도 한번 해보시고, 차도 마시고, 북스토어에 가서 여러 가지 또 한번 보시고, 그러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국 박물관의 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골동품 수집가였던 한스 슬로 경이 남긴 컬렉션하고, 나머지 로버트 코튼 경의 도서관 및 로버트 할리 백작의 원서들이 그 사람들이 기증한 것들을 소장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정문이에요. 아까 얘기한 파르테논 신전에서 가져온 뭔가 그 이오니아식 기둥이 이쪽에 있죠.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부동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보면 건축 쪽에 이게 파르테논 신전인데, 그리스에서 44개를 가져왔는데 전문적으로 이렇대요. 메토프라고, 기둥하고 사이에 이런 있는 걸 메토프라고 그러고, 그 사이에 맨 꼭대기하고 이렇게 이 공간을 페디먼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쪽을 프리즈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국 박물관을 들어가시면 여기 메도프에서 뜯어온 거, 페디먼트에서 뜯어온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넣어놨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국 박물관에 가시면,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우측으로 가야 될지 어쩌요. 그래서 이제 요새 나온 게, 박물관에 보면 딱 지도 보면 꼭 봐야 할 거에서 별표 딱딱딱 돼 있죠.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그것만 이제 보면 난 다 보고 오는 거다,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진짜 박물관과 미술관을 좋아하신다면 가기 전에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고, 물론 여행사나 누가 가셔도 안내를 해주겠지만 자기가 알고 가는 거하고 따라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박물관에는 1층에는 대강 어떤 게 있고, 지하에 지상에는 뭐가 있고, 근데 보통 들어가시면 이렇게 넓은 원형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가는데, 1층이 이제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와 로마, 중동 아시아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에는 고대 이집트, 유럽, 중동 아시아, 우리나라 거도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계 있고, 지하에 내려가면 아프리카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1층에 많이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한번 있냐, 딱 들어가시면 이게 퀸 엘리자베스 2세 그레이트 코트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노먼 포스트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했죠. 그래서 그 모습이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 이 노먼 포스트가 이렇게 재생을 해가지고 만든 공간이 바로 들어가시면 2000년도에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이렇게 지었고 그 이름을 퀸 엘리자베스 2세 얼마 전 돌아가신 2세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을 통해서 좌우측에 이제 이집트관이나 로마관이나 이런 전시관이 있고 또 서점이 이렇게 있고 상당히 공간이 영어로 스페이셔스라고 하죠. 그냥 답답하지 않고 들어가면 되게 넓게 노만 포스가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좀 뭐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있고 제가 박물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로제스타 스톤,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민간 문자, 그리스 문자로 제작된 로제스타 스톤이 됩니다. 로제스톤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학술적으로 중요한 게 당시에 이집트의 문명이 발생했지만 그거를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서 이집트에 이제 프랑스나 유럽의 열강들이 식민지화하려고 많이 진출했죠.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 병사가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하게 돼서 프랑스의 학자가 해석을 한 것 갖다가 영국이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그 상당히 이집트 문화를 연구하게 된 최초의 배경이 되었대요. 내용은 주로 왕에 대한 숭배, 왕을 찬양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 주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집트는 사후 세계를 되게 믿었기 때문에 미라 있잖아요. 미라 같은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전시를 해서 영원한 삶을 갈망했던 이집트인들을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라오, 많이 보셨죠? 파라오. 그죠? 람세스 2세의 모세의 또 배다른 형제의 강력한 국왕을 정치했던 이집트 19대 왕조인 3대 왕의 람세스 석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페디먼트 있었죠? 지붕하고 사이에. 그거 뜯어와서 이렇게 와서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 들어가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총동 두상이 이렇게 있어서 뭐 철학과 예술의 조화를 이룬 고대 그리스 로마관이 있습니다. 또한 중동으로 넘어가면 아시리아 문명이겠죠.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라마다 석상이라고 보면 이게 반인 반수 뭐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독수리의 날개와 황소의 튼튼한 다리를 뒀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가시면 누브르에도 또 있어요. 누브르에도 똑같은 비슷한 게 있어서 당시 라마속스 아시리아를 보호하는 신이다, 문명이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시면 이페의 오니와 황동머리나 뭐 베냉의 청동유물, 나이지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그 다음에 남미가 여러분 칠레에 혹시 가시면 모아이 동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 섬에 있어서요. 칠레에서 가시면 이스터 섬에 있는데 그런 모아이 동상을 볼 수 있고, 또 아즈텍 쌍두배, 아즈텍 문명 알죠? 아즈텍이라는 데는 그 아메리카의 밑에 쪽인 멕시코 쪽의 문명을 아즈텍이라고 해요. 그래서 쌍두배, 양쪽에 뱀이 있어서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사후의 어떤 관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관, 우리 한국관입니다. 2000년도에 개관, 그전에는 한국관이 없었어요. 제가 영국에 오래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그 한국관뿐만 아니라 한국 설명서가 없어서, 그 당시 삼성에 있을 때,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기부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조선시대의 만월 꽃병이라든지, 이게 운영궁의 노안당을 갖다가 재현을 한 사례입니다. 백자라든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형 박물관 여러분 시간 내서 꼭 가보시면 이렇게
세계에 비록 영국이 뺏어온 거지만 아직까지도 막 돌려달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데 제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돌려를 줄 수 있으나 이 프리저빙이라는데 이 보존하는 기술이 영국이 되게 뛰어나대요.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잘 보존해서 그래서 무료로 보여주는 거다 하는 얘기를 농담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이제 디자인 뮤지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산업이나 그래픽이나 패션, 건축 디자인 봤는데 영국에서 디자인한 거, 다른 나라에서 디자인한 게 아니고 영국에서 디자인한 게. 근데 디자이너 콘난이라고 있죠. 롯데백화점에 콘난샵이라고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따서 그분이 기부를 하신 거예요. 기부를 하셔서 만든 게 그거. 그래서 디자인만을 전시만을 위해서 영국 최초의 디자인 박물. 아니고 이 건물은 네덜란드의 건축가 램크라우스가 설계를 했습니다. 가시면 이 내부의 모습이 계단을 올라가서 많은 제품들을 사선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더그라운드 지하철이죠. 이런 런던에서 산업 디자인이나 이런 전시들을 볼 수 있고, 또 From the Spoon to the City, 스푼, 수저에서 도시까지 설계하는 모형들을 이렇게 또 전시를 해놨어요. 가보신 분 디자인 전시, 가보셨고. 안 가보셨어요? 영 대표님 여기는? 네. 포커스가 좀 달라서, 그죠? 이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 어디죠? 버킹엄 팰리스죠. 누구죠? 찰스 3세, 그죠? 엘리베스 여왕의 저이거. 현재 영국의 왕실의 관저고 영국의 역사와 전통을 담아있죠. 총 770개의 방이 있고 약 6만 평의 공간으로 공원하고 왕실뿐만 아니라 왕실에 쓴 스태프들의 방들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한 9,000명 정도의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각감이 있어. 제가 전체 지도를 책에는 제가 쓴 책에는 없죠. 그죠? 제가 원래 이제 이 영국 책을 쓸 때 이처럼 갖고 계시면 그게 300페이지 정도 되죠. 800페이지를 썼어요. 이거를. 전 넣고 싶은 걸 다 넣거든요. 출판사에서 이거 다 넣으면 책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뭐 런던 파리 책들도 다 그렇게 됐어요. 제가 수량을 5, 600페이지 주면 다 줄이라고 그래서 다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를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잖아요. 이게 런던입니다. 런던 시내에 버킹엄 팰리스고 이게 앞쪽이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이 앞에 도로가 달력 앞에 갖고 계신 분. 엘리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죠? 그때 여기에 양쪽에 이렇게 영국 국기가 쫙 도열해. 제가 여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맞아요. 저하고 같이 갔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도로의 이름을 몰 로드라고 그래요. MAL 로드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웨스트민스터라는 정치하는 쪽이고, 저 왼쪽이 이제 피카딜리 서커스를 중심으로 이제 그런 리젠스 스트리트나 옥스퍼드 스트리트가 있는데, 바로 보면 여기에 이제서 이 정원이 있죠. 원래 여기는 이제 과거에 영국이 이제 그 뽕나무를 수입해서, 뽕나무 하면 누에코치가 나잖아요. 그 누에코치를 있으면 실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가든 정원을 조성했는데 지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공을 못했죠. 근데 하여튼 여기가 버킹엄 팰리스고 왕이 거주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보면 1705년에 버킹엄 하우스라는 버킹엄 공작이라는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저택으로 썼고 19세기에 궁전을 확장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 영국을 크게 전성기했던 빅토리아 여왕, 그죠? 해가 지지 않는 을 만든 빅토리아 여왕 주기로 그때부터 공식적인 여왕 군주 왕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또 보면
국빈 접기실 있고 왕실에 대한 침실이 있고 그다음에 52개의 왕 손님 침실이 있답니다. 저는 이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왕님도 뵀어요. 되게 특이한 경험이죠. 자랑은 아니고 제가 있을 때 모 그룹 회장님하고 여왕님을 접견해야 되는데 제가 프로토콜 담당자여가지고 회장님이 오셔서 여왕을 접견할 때 어디서 서 계셔야 되고 악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실무 협상 다녀서 그래서 저는 이 안에 가서 이렇게 실무진하고 회의를 하는데 여왕께서 이렇게 지나가셔서 동양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 여왕이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가지고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라고 해서 그래서 뭐라고 해서 여왕님한테 악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근데 사진 하나 찍어놨어야 되는데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떨려가지고 당시 제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었는데 얼마나 그래서 그 기억이 사진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여름에 좀 공개를 하고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교대식을 해요. 멋진 장면이죠. 이거 보러 와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맞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명성이 타워브리죠. 그죠? 너무 멋있죠. 특히 저녁에 그 해가 질 때, 또 저녁에 이게 조명을 좀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서 런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4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이 다리는 도계교입니다. 우리 박 회장님 잘 알고 도계교라면 전문 용어라 식객에서 다리가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현수교. 여러분 이런 이걸 뭐라고 그러죠, 회장님? 이거 양쪽에 해놓은 거. 네? 양쪽에 이렇게 케이블 같은 거 연결해서 양쪽에 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현수교를 다리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실제로 이게 배가 지나가서 이렇게 하면 오픈이 돼요. 그 도계교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총 길이는 한 280m입니다. 저녁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녁에. 야경인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런던에 가시면 밤에 가셔서 타워브리지 반대쪽에서 보는 타워브리지의 야경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치몬드 파크. 여기도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런던을 짧게 갈 수 있는, 이런 데를 가려면 런던에 한 달 살기를 해야 이런 데를 갈 수 있어요. 제일 큰 거죠. 300만 평. 어마어마하게 크죠. 리치몬드. 그 윈블던 테니스 경기장이 열리는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공원이기도 한데, 가장 큰 공원이죠. 약 300만 평이니까. 그래서 1630년 찰스 1세가 여기에 사슴 사냥터로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크리켓 경기장, 골프코스, 간이 축구장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신 여기 여행객분들이 여기에 고사리가 많이 나거든요. 고사리. 그 한국에 여행 온 할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고사리 맞네. 그래서 막 고사리를 다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고사리가 없어도 이게 주로 사슴이들이 먹는 거거든요. 사슴들이 먹을 게 없는 거 이제.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되게 계몽했던 30년 전에 그 생각이 나요. 오셔서 그 당시에 고사리가 많이 나니. 고사리 맛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사슴들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펜프로크 로지인데 옛날에 러셀 경의 저택이면서 현재 카페입니다. 거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 펜프로크 로지 가면 여러분 차 마시고 또 런던의 시내를 구경할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헨리 8세의 마운드라고 하는데, 헨리 8세라는 분, 영국의 성공회를 만든 그 8세의 언덕에서 런던 시내를 볼 수 있는 곳이라 해서 헨리 8세의 마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봄철에 진달래와 철쭉이 많이 피는 이사벨가 플랜테이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헨리 8세 언덕에서 본 런던의 조망. 예쁘죠? 이게 테임스강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있으면 좀 여유 있게 다니려면 런던 시내 호텔을 잡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치몬드 파크 근처, 윈블던 근처에 이런 조그만 부티크 호텔, 단체로 안 가면, 네? 그런데 이렇게 계셔도 되게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단지 시내에 나가는 게 좀 더 걸리겠죠. 한 3, 40분. 시내에 있으면 바로 나가서 막 피카딜리 서커스 뭐 다 볼 수 있지, 옥스포드 스트리트 뭐 다 볼 수 있지만 볼 수 있어요. 다음에 햄튼 코트, 200년간 왕실의 궁으로 사용된 성입니다. 런던의 남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헨리 8세 때 약 280개의 방이 있고, 약 200, 왕실이 근무에 사용되던 성 햄턴 코트라는 데도 있습니다. 정원이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 있고, 영국 하면 가장 유명한, 영국 하면 정원이라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들어봤죠? 정원하면 영국하고 프랑스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영국의 이제 정원 산업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영국 정원하고 프랑스 정원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날씨 때문에. 영국은 날씨가 1년에 한 180에서 190 정도 비가 좀 많이 오고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베르사유 궁에 보듯이 딱 정렬된 영과 오와 열이 맞는 딱 그런 정원이라고 하면, 약간 영국 정원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약간 자연스러운 거죠.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거고, 프랑스의 정원은 왠지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한다,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원을 딱딱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잡아서 하는 것 같고요. 아니, 영국 사람들은 정원을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지배해?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갖고 오는 걸 갖다가 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본 그 정원에, 저는 뭐 정원의 뭐 전문가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많이 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꾸지 않고 자연스러워. 여기 뭐 조경하는 가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런 자연 상태를 가지고 잘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철학이고, 프랑스 아니, 우리가 인간이니까 자연을 지배하면서 딱딱 절도 있게 딱 만드는 거, 그거 차이 아닌가. 그 실내 왕실 식물 정원입니다. 가보시면 되게 아름다운 그 왕실의 실내 정원을 약 37만 평이니까 어마어마하죠. 뭐 여러분들이 구경하시면 되죠. 다음에 타워 오브 런던,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1066년이죠. 노르망디 왕이죠. 왕이 윌리엄이 이제 프랑스의 사람이 영국의 왕이 오면서 제일 먼저 런던 사람들을 감시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하기 위해서 만든 데가 바로 타워 오브 런던이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헨리 8세의 부인인 앤 앙비가 바로 여기서 처형당한 것이죠. 예? 여러분 헨리 8세 얘기는 앞서서 역사 속에서 제1부 영국의 역사 얘기했지만, 성공회, 카톨릭을 성공회로 바꾼 사람이죠. 부인을 무려 6명이나 뒀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을 낳는데, 첫 번째 딸이 피해 여왕, 메리 여왕, 블러드 메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자베스 1세. 그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아들을 낳았는데 딸들이 여왕을 해가지고, 그죠? 그러고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많은 훌륭한 왕이 있지만 여자 왕들이 되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 여자 왕들이. 그죠? 그래서 특히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에 당시 그 당시에 스페인이 유럽의 모든 해상을 장악했던 때, 그 당시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어떤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고, 또 우리가 빅토리아 여왕, 그죠? 19세기에 많은 식민지를, 그래서 최대의 영국이 The Great Empire를 만든 그런 영국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고, 또 최근에 돌아가셨던 엘리자베스 2세. 훌륭한 업적들을 이렇게 서면
여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공부하러 오신 분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보니까 그 유철 대표님 여자분들은 잘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분이 앤 왕비가 바로 이곳에서 처형을 했던 장소이만한데 좀 요약을 타임 시리즈부터 분석을 해보면 윌리엄 1세가 1600년에 건설했고 천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 거기 뭐 무기고도 있고 왕권의 보관소도 있고 1988년도에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건물은 주로 4가지 건물로 들어가시면 하는데 여기도 여유 있게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안 보시려고 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8박 9일, 9박 10일 가가지고 런던을 본다 그러면 그냥 뭐 막 훑고 오는 거죠. 이거 보려면 정말 런던만 딴 데 가지 말고 런던만 한 10일 있으면서 천천히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타워가 대표적인 건물인데 무기 컬렉션이 좀 있고요. 이 블러디 타워라고 해서 피해 타워죠. 에드워드 5세와 리처드가 수감되어 사망한 장소. 그 다음에 주얼하우스는 엘리베스 여왕이 쓰고 있는 정말 수십만 캐로의 다이아몬드의 어떤 그런 컬렉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워 그린은 엠블린, 아까 헨리 8세의 부인이었던 엠블린과 캐서린 하워드 왕비들이 이곳에서 처형당했던 장소들이 바로 타워 그린인데, 화이트 타워는 주로 무기고, 아까 말씀드린 무기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던데, 블러디 타워는 아까 에드워드라든지 그런 왕자들이 처형당했던, 사망했던 장소. 세 번째 주얼하우스, 엘리베스 여왕이 쓰고 있는 이런 그 금은 다이아몬드의 보석의 모자라든지 지팡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타워 그린은 아까 엠블린이라는 그런 분들이 처형당했던 장소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타워 그린이요. 이거는 이제 바로 타워 오브 런던인데, 제가 이 부분은 책이 없지만 다른 강의 때 많이 쓰는데, 메이킹 포피스 더 타워 오브 런던인데 2014년입니다. 1914년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100년 동안에 영국을 위해서 싸웠던 순국선열, 영국을 위해서 싸웠던 군인이나 그런 숫자가 88만 8,246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디자이너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전쟁이 나서 약 12만 명, 13만 명이 전사하셨죠. 근데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많은 교육을 받아서 했지만 지금은 1950 6월이 되고 6월 25일 날이 돼도 어느 누구도 방송이나 매스컴이나 6.25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전쟁인데, 근데 이런 타워 오브 런던이라는 공간을 왜 설명을 하냐면 거기에 이렇게 해자가 있어요. 해자가 있는 공간에 이렇게 메이킹 포피스라고, 이게 하나의 우리 마약할 때 쓰는 뭐죠? 양귀비 모양의 꽃이에요. 모형. 그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걸 추모하자. 그래서 88만 명 정도 되니까 88만 개를 만들어서 하나에 한 2, 3만 원 한대입니다. 저거를. 그래서 올린 거죠. 요새 얘기하면 어디다. 이런 걸 추모하는 일을 하자. 근데 무려 3시간 만에 다 팔리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전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 11월 11일인가 Remembrance Day, 기억하는 날 해가지고 하게 돼서 제가 이 장면을 끌고 왔는데, 그래서 이게 여왕입니다. 국가가 하지 않고, 그죠? 나라가 하지 않은 거잖아. 어떤 개인 디자이너가 그냥 어느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기념을 하면 좋겠다. 88만 명인데. 저도 사실 한 3, 4년 전에 백마고지에 그런 비슷한 사례를 한 게 있어요. 나는 13만 개는 못하겠고,
625개의 백합 만들어가지고 백마고지 전투에다가 그때 가서 철원 군수하고 그때 오군단장하고 같이 만들어서 한번 했어요. 근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 한 8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 내가 아는 청년들 한 20명 데리고 가서 우리도 이런 걸 하자. 서울에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3한강교죠. 우리가 전쟁이 나고 6.25가 나고 철수하게 될 때 대통령의 지시에서 후퇴하던 국민들이 다리 위에 다 떨어 죽었잖아요. 그런 자리에다가 거기에다 뭔가 기념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여기서 민간인 500명이 사망함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역사는 그렇게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팩트로서. 어쨌든 여왕께서 너무나 훌륭한 일을 민간인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왕이 직접 와서 나도 감동을 했다. 여왕이 직접 와서 가서 이렇게 격려하고 보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공간이라는 건 이렇게 좋은 공간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영국의 정치 중심부인 하우스 오브 팔리어먼트입니다. 국회의사당. 그래서 이거는 요크셔 지방의 석을 상해서 1860년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300m 정도 되고요. 11개의 정원이 안에 있고 보시는데 한번 이게 외관이고 이게 이제 빅벤입니다. 최근에 이제 엘리베이스 시계탑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빅벤 벤자민이라는 사람의 나중에 설명하는데 이름을 따서 빅벤 큰 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영국은 정치제도가 앞서서 설명을 했지만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원은 주로 귀족이고 주로 세습이 돼요. 주로 보시면 귀족, 대주교, 주교 등으로 이루어졌고 하원은 MP라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원은 약 800명. 그래서 종신 죽을 때까지 하는 약간 영국은 아직까지 그런 귀족 계층이 있잖아요. 왕권도 있고 하원은 650명. 그래서 특이한 건 여기도 이제 지역구별로 의석을 나눠서 잉글랜드는 533명, 3석, 스코틀랜드 59석, 웨일스 40석, 북아일랜드 16석. 영국은 4개의 나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별로 의석수를 배당하고 주로 상원은 이 하원에서 어떤 입법에 대한 우리나라 국회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심의하고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또 어떤 윤리적인 역할도 하고 헌법재판소 역할도 상원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상원과 하원인데 상원은 주로 귀족계층에서 내려왔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우스 오브 커먼스를 약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보면 로드 귀족이죠. 위치에 있고 웨스트민스터 홀이 이렇게 있고 매년 11월에 왕이 나오셔서 지금부터 국회를 개시합니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하원의 모습입니다. 하원. 저는 저 위에 이렇게 일반 게스트로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참 정치라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지금까지 혼란의 정치가 아니지 이건 사실. 근데 딱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상대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Honorable Gentleman. 정말 honorable 하면 되게 이게 수상입니다. 그 야당에서 honorable gentleman 그래요. 정말 훌륭하신 우리 이주철 대표님 딱 그다음에는 이제 막 이놈아 저놈아 막 일단 근데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딱 예의를 먼저 지켜주는 거.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이 빨간 선을. 야당과 여당이 영국 2개의 당이 있죠. 컨서베이티브 파티하고 레이브 파티, 보수당과 레이버 파티, 노동당 2개의 파티가 있는데 상당히 나름대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매년 11월에 보면 이렇게 국회를 여는 행사 오프닝 세리머니를 여왕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그 부군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상원에서. 다음에 빅벤입니다. 높이가 한 100m 되죠. 100m 되는 거에 그 벤자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대한 시계탑이고 매 15분마다 타종을 하고 제야의 종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왕이 돌아가셨을 때 96세에 돌아가셨는데 96번의 타종을 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런던을 폭격했지만 그때도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아이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 폴 캐시드럴,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의 성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밀라노 가시면 밀라노 대성당 아시죠? 그 다음에 밀라노가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제가 밀라노를 자주 가다 보니까 밀라노 성당이 근데 이어 111m로 세계 세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1666년에 런던이 많은 그 빵집에서 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크리스토퍼 레인경의 설계로 이게 171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이런 건물들도 많은 기부금과 당시에 석탄세로 많이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4년도에는 최초의 성당으로 건축됐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뭐 돌이 아니고 목재 같은 거로 구성이 됐겠죠. 대화시로 소지돼서 크리스토퍼 레인경의 속에 재건축이 시작이 됐고 현재의 모습으로 1710년에 완성이 됐다 합니다. 세 번째로 큰 성당이고 영국에서 가장 무거운 종이 17톤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뷰 있다고 그러고 당시에 이제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아나 왕비가 여기 결혼식을 했었던 장소로도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지켜냈던 웰링턴 장군 누구죠? 우리 나폴레옹하고 싸워서 이겼던 장군의 이름입니다. 장군이라든지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찌렀던 넬슨 제독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크리스토퍼 레인경 런던의 화재 이후에 런던의 도시를 전부 다 돌과 이런 걸로 만들었던 건축가 그런 경우 유명인사들이 지하 낙골당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황태자 돌아가셨죠? 다이아나 절망에 파리에서 돌아가셨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공원도 되게 많죠. 아까 말씀드린 자연적으로 만들었던 공원. 그래서 매년 5월에 첼시 정원 축제가 있어요. 혹시 5월에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첼시라는 지역에 가면 첼시 회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가세요? 올해나 내년에 예, 회장님 따라서 가실 분은 가시 우리 저기 전 대표님 수행하셔야 되는 거 조경에 대해서. 런던에 가시면 여러분 사치 갤러리라고 있는데 그 밑에 쪽에 있어요. 제가 거기 쪽에 살았었는데 그 밑에 있었는데 어쨌든 런던은 되게 그 정원으로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정원 중에 하나가 세인트 제스 가장 오래된 왕실 정원입니다. 바로 버킹엄 궁정의 오른쪽에 바로 위치해 있는 정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 파크. 영국 시내에서 가장 큰 정원이죠. 약 42만 평. 그래서 김종훈 대표님이 여기 한 바퀴 뛰셨잖아. 반 바퀴? 이 한 바퀴 뛰는 데가 5.6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바퀴 뛰면 1시간 10분 걸려요. 다음에 가시면 이게 5.6km니까 반 바퀴는 반마리가 아니고 반 바퀴죠. 30분에 40분 정도 뛰시고 되게 잘 해놨죠. 런던 시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임스 1세 이후에 일반 시민에 공개되고 또 1850년도에 만국 박람회 엑스포라고 하죠. 올해는 오사카에서 하죠. 엑스포가 여기서 열렸고 열렸습니다. 스피커 코너스 되게 재밌는 스토리죠. 스피커 코너는 유수일 대표님 말하는 데잖아. 그죠? 뭘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 예?
당나귀,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왕이나 이런 걸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업버전된 건데, 옛날에 이렇게 저기 조그만 단상이 하나, 그 위에서 올라가서 해야 돼요. 그 위에 올라가서 유일하게 왕을 비난할 수가 있는 거죠. 스피커스가 있고, 다른 데서 비난하면 안 되네요,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서 일요일 되면 많은 열띤 토론을, 국왕이 나쁘다, 저 사람이 국왕이 왜 이렇게 재산이 많으냐, 토론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하이드파크는 런던의 바로 심장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텔을 잡을 때 가장 주변에 많이 잡는데 되게 문제는 비싸다는 거. 엄청,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모든 좋은 호텔들이 이 하이드파크 주변에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건데, 그냥, 마지막에 이성호 대표가 나와서 내가 잘랐어. 같이 가. 나 킹스턴 팰리스. 과거에 이제 다이아나 왕비가 살았던 거죠. 보시죠. 바로 하이드파크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이아나 왕비가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도 계속 추모를 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왕실의 어떤 부속 건물로 일반인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 영국 최대의 미술관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랜드마크만 하면서 테이트 모던이라고 해서 영국이 현대 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테이트라는 재단에서 국가에 얘기를 해서 화력발전소를 현대미술관을 바꾸자. 그래서 현대미술관이 처음 생긴 게 테이트 모던이죠. 근데 여기는 최대 미술관, 쉽게 얘기해서 미술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짜입니다. 공짜 많죠? 아까 영국 박물관 공짜. 여기, 박물관 공짜입니다. 트라팔가 광장이라는 곳에 앞에 있는데, 영국 최대 미술관이고, 여러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과 함께 유럽 3대 미술관으로 했죠. 들어가 보셨죠? 우리 당연히 뭐가 제일 유명하던가 이 안에?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 하고. 어디? 예. 그쵸. 이 반 에이크의 아놀티 부부의 초상이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16세기 최초로 유화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렸던 네덜란드의 화가라고 합니다. 어디야? 요거죠.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소장품 시대별로 구분을 해놔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되게 쉬워요. 시대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아비, 바로 아까 영국의 국회의사당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왕들의 대관식을 거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대부분 여기서 이 안에서 대관식과 결혼식도 하고, 대부분 또 왕들이 여기에 묻히죠. 예. 그래서 역대 왕이나 아이작 뉴턴이라나 여러 말죠. 리빙스턴이라는 다양한 정치인, 문인, 과학자들이 이 안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1세의 아까 대관식, 노르망디에서 온 윌리엄 1세가 타워 오브 런던을 만들었던 윌리엄 1세의 대관식이 여기 있었고, 고딕 양식으로 헨리 3세가 개축을 했고 1388년도에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43명의 왕들이 여기서 주기식을 했고, 스코틀랜드에서 대관식 했던 돌이 이쪽에 와서 통합되면서 이쪽에 의자 사이에 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상 대관식 의자.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되게 싫어하죠. 이게 원래 스코틀랜드에 스콘이라는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침공시에 가져왔다. 대관식하면서 그랬습니다. 엘리자베스 2왕의 장례식인데요. 거기서 주로 여기서 열리게 된 거죠. 당시에 연합뉴스에서 약간 줄여가지고 장례식 모습을
한 사입니다. 거기 웨스트민스터 저기 사원에서 70년간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 찰스 3세는 사실 좀 안타깝죠. 70대 중반에 왕이 됐으니까 얼마 못하잖아요. 유철 대표님 같았으면 빨리 물려줬을 텐데, 그죠? All who follow the Queen's example and inspiration of trust and faith in God can with her say, we will meet again. We'll meet again. 본인이 키우던 웰시코기. 영국의 외곽에 여왕이 사는 윈저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장례식을 또 했던 영상이네요. 네. 9월 19일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2023년 1월에 런던에 갔는데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을 우연하게 지나가는데 추도식이 우리처럼 뭐 48제는 아닌데 49제인가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저도 이때 양복을 입어서 그냥 뭐 그 근처에 있는데 우르르 물려 들어가게 된 거야.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높으신 분들이 귀족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지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저기 애도하는 그런 노래 성당에서 너무 그 소리가 성당이 원래 소리가 좋잖아요. 울림이.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거기 잡혀가지고 하여튼 저도 같이 애도를 표한.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상당히 인연이 많은 거죠. 32살에 엘리자베스 여왕을 직접 뵙고, 또 엘리자베스 돌아가실 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후에 추도식 때 있었고, 저도 여왕하고 무슨 관련이 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박 회장님. 뭐 그 정도 인연이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영국 최대의 도서관이죠. 요거는 그레이트 차터,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헌장 등 소장품이 있는 지역이고, 1982년 지금 왕인 찰스 왕자가 초석을 놨고 97년도에 완공한 영국 최대의 라이브러리입니다. 도서관도 여러분들이 알고 역시 뭐 코벤트 가든 뭐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쇼핑, 마켓, 공연의 중심지죠. 그래서 우리 오드리 헵번이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그런 뮤지컬 했던 장소 꼭 여러분들 꼭 가야 할 장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코벤트 가든의 쇼핑 마켓은 매일 버스킹이 그저 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자리가 뭐 항상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못 앉아봤어 저기서. 가시면 될 거예요. 세 가지 마켓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 그래서 뭐 예술 제품과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애플 마켓이 있고 또 뭐 주빌리 마켓 선물용품, 어린이 잡화는 콜로라도 세 가지 마켓이 있습니다. 이런 마켓 사이에 이런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도 항상 공연을 하고 버스킹 같은 걸 사람들이 인목을 제목받고 있죠. 그 다음에 쇼디치. 지난주에 이스트 엔드라고 설명을 했죠. 이민자들이 많고 상당히 좀 소외된 지역인데 그 지역을 갖다가 문화예술로 발전시킨 데가 이스트 엔드, 웨스트 엔드, 이스트 엔드라고 그래요. 웨스트 엔드는 뮤지컬이나 시내의 중심, 소호나 이런 레체스퀘어나 이런 웨스트 엔드, 뮤지컬 공연이 발전될 웨스트 엔드라고 그러고 이스트 엔드는 약간 소외된 지역이고 약간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을 갖다가 예술로서 발전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화가 중에 데미안 허스트라든지 이런 화가들이 많이 배출이 되게 됐죠. 지금은 현재 전 세계 트렌드를 끌고 가는 정도로 중심지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빈민과 이민자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문화예술의 성지이고, 아기자기한 카페, 뭐, 그래피티, 뭐, 이런 거로도 되게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쇼디치가 이제 올드 스트리트하고 브릭 레인하고, 그, 삼각, 쇼디치 트라이앵글 예술가 디자인의 중심지라고 지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나 산업 디자이너나 화가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죠. 이게 이제 성수동에 가면 커먼 그라운드 있죠. 커먼 그라운드가 이거 보고 뺏긴 거죠. 뺏긴다는 표현이 거친가 모방을 한 거죠. 모방을 해가지고 박스 파크가 가지고 1층에 샵들이 있고 2층 쭉 가면 양쪽에 뭐 맥주 마시는 곳도 있고 음악 듣는 곳도 있고 소통을. 이거 가보셨어요? 2층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쇼디치 거리입니다. 주로 되게 있고 다양한 콘텐츠들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스트엔드 쇼디치 한번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로얄 알버트 워크, 그래서 클래식 오페라 박람회, 우리 예술의 전당하고 비교를 해야 되나? 우리는 뭐 그 정도 되겠죠. 클래식 오페라 박람회, 다양한 공연장, 그죠? 예술의 전당이 그렇게 돼 있고, 빅토리아 양의 남편인 앨버트 공.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 가면 V&A라는 그런 박물관이 있죠. 그게 빅토리아 앤 알버트라고 하는데, 알버트 공이 박람회 수익을 어떤 산업과 문화교육을 위한 건물로 건설하는 제안을 통해서 1850년도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예술과 과학의 승리며 이 16개의 그림이 여기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술과 과학 관련된 조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의 성지죠. 제일 유명한 게 BBC, 우리나라는 KBS, 영국은 이제 BBC 1, 2 있고, 그 다음에 ITV 있고 있는데, 영국 국영방송의 프롬스라고 영국 여름 시즌에 여러분들이 꼭 가야 될 거. 그 회장님이 가는 그 정원축제도 중요하지만, 프롬스라는 이 클래식 축제를 가면, 보통 클래식 공연이 보통 막 되게 정중하게 앉아서 이렇게 듣잖아요. 이 공연은 바닥에서 앉아서 좀 캐주얼하게, 프롬 나이트 콘서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프롬스, 이 공연장 내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양한 오페라도 하고. 그다음 피카딜리 서커스, 우리로 말하면 어디로 가야겠나? 광화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타임스퀘어라고 표현하고, 가장 중요한 피카딜리 서커스. 런던 시내의 주요 거리가 교차하는 거죠. 그래서 리젠트스나 피카딜리 서커스라든지 이런 시내의 본드 스트랜드, 시내 중심가의 교차점에 있는 광장입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이런 전광판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전광판이 타임스퀘어처럼 되게 비싸겠죠. 요새는 LG도 보이던데, 그 시내 중심으로 뒤에 소호와 공연장들이 쫙 있어요. 가시면 런던에 딱 가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피카딜리 따서 거기를 딱 가세요. 딱 여기 설 거야. 그럼 이쪽으로는 쇼핑, 리젠스, 버버리부터 명품 매장 쫙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게 레체스터 그냥 공연장, 뭐 차이나타운 이쪽으로 쫙 있고, 저 반대쪽으로 쫙 가면 이제 조금 한 1km 지나면 영국 여왕에서 버킹엄 팰리스 있고, 밑에 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아까 얘기한 내셔널 갤러리, 그 다음에 트라팔가 광장이 쫙 연결돼요. 걸어서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어떤 호텔이 좀 잡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장 대표님 비싸다며. 내가 좀 잡아달라 했더니 비싸대. 안 잡아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유럽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이죠. 원래 중국인들이 근로자로서 런던 테임스강에 노역자로 왔다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이면서 소호지역, 아까 그 지역으로 오면서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뭐 맛집도 많고, 한번 여러분들이 중국 음식 좋아하시면 가보시면 알아요. 매년 차이나타운, 매년 우리 설이죠. 차이나 축제도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트라팔가 스퀘어, 그 내셔널 갤러리 우측 귀퉁이에, 이것도 재밌어요. 초상화 박물관. 초상화.
초상화로서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여기도 흥미롭더라고. 16세기부터 약 5천여 점의 역대 왕이나 귀족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초상화를 이렇게 전시하는 거예요. 사실 초상화 보기 쉽지 않은데 여기 가면 초상화. 여기도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무료가 많죠. 그래서 1층은 1990년대부터 현실, 2층은 18세기에서 19세기, 3층은 초등학교부터 17세기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누구죠? 이분 누구예요?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문인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븐에 태어나신 셰익스피어, 헨리 8세, 엘리베스 1세는 역대 왕들 초상화도 있고, 윌리엄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이런 거장들, 뉴턴이나 찰스 다인, 그런 분들의 초상화가 좀 있어요. 저도 맨날 뭐 사진이나 보다가 직접 가서 보니까 또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초상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도 한 2시간, 3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 여기서 역사 공부하기엔 딱인 것 같아요. 역사 공부. 뭐 책에 아무리 역사를 설명한 게 아니라 아이를 딱 데리고 가서 여기서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 여기 다 있다. 애들이 너무 신기하겠죠. 우리는 맨날 애우라고 그러잖아요. 애우라고. 트라팔가 스퀘어, 영국인 자존심의 광장이죠. 1805년 스페인 함대를 격파시킨 트라팔가 해전, 승전을 기념하게 조성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보면은 유럽에 보면 그 바다를 장악했던 게 스페인이 대부분이요. 그 다음 네덜란드. 였는데, 이때 트라팔가 해전의 승리로 영국이 해상 주도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보면 넬슨 제독의 기념하기 위해서 탑이 있죠.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넬슨 기둥. 트라팔가 해전 승리를 기다리는 50일 높이의 의자입니다. 또 그 넬슨 기둥쯤에 4개의 거대한 사자들이 있어 영국의 힘과 용맹을 상징합니다. 그게 내셔널 갤러리, 아까 그 초상화 박물관 같이 이렇게 다 있어요. 광장 붙어있기 때문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먼트 그레이트 파이어 오브 런던 1660 런던 대화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탑입니다. 그 왜 제가 여기다 넣냐면 이 안에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보는 런던 시내의 조망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거기서 본 조망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올라가서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서 들어가 보거든요. 올라가서 전망대, 여기 올라가서 이 전망대거든요. 본 타워 브릿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카나비 스트리트, 런던 소에는 되게 조그만 250m? 크지 않아요. 되게 조그만 골목인데 다양한 쇼핑, 의류점, 패션 이런 리더라고, 특히 미니스커트를 유행시켰던 데가 바로 까나비 스트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특한 상점하고 부티크, 이런 아기자기한 데를 찾으시려면 여기 까나비 스트리트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까나비 스트리트하고 저하고 상업적인 계약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여러분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일체 단 1원도 받지 않았던 사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킹리 코트인데 되게 예쁘죠.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가면 여기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푸드코트예요. 다양한 음식점으로 해서 3층 규모로 한식도 있어요. 3층에 있어서 이태리, 필리핀 미식가들이 주로 찾는 푸드코트입니다. 런던에 여러분 시내 중심지를 제가 좀 그려봤는데, 아까 피카딜리 서커스가 있는 이 중심으로 이쪽이 리젠트 스트리트 쪽에 버버리부터 유명 명품들이 짜여 있고요. 옥스포드는 다양한 일반적인 중상위 브랜드가 있고, 나이키라든지 있고, 이 저머니 스트리트는 좀 특이한데, 여기는 약간 영국의 젠틀맨들이 입는 슈트, 구두, 이런 지팡이 상당히 고급이에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내가 아는 회장님들은 다 여기서 옷을, 와이셔츠 이런 게. 저는 와이셔츠를 한번 비싼 돈을 샀는데 이 팔이 짧아가지고 와이셔츠 거보다 그 비용이 더 들더라고.
그래서 한국 갖고 와서 저기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본드 스트리트, 요 거리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영국의 메이저 쇼핑할 수 있는 거리고, 한 4시간 정도 돌아다닐 수 있는, 여러분이 사실 거 다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런던의 최고급 백화점이죠. 런던의 상징 최고급 백화점, 럭셔리 백화점에 왕실 및 귀족분들의 원래는 생필품을 납품하던 세계 백화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유명해져 가지고 지금은 뭐 엄청 유명해져, 일반 사람들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고급 백화점입니다. 럭셔리하고 역사가 무너져 있는, 문화가 어울려 있는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헤로드 안에 있는, 제가 와인 지하에 가서 찍은 건데, 뭐 엄청난 노만의 공주부터 페트루스부터 엄청난 세계의 와인들이, 매그넘부터 쫙 있더라고요. 여기도 백화점 구경하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른데 한 2시간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국 패션의 자존심이죠. 버버리, 그죠? 영국 하면 버버리 아니겠어요? 버버리. 그래서 버버리 하면 트렌치 코트가 가장 유명하고, 토머스 버버리가 이제 1856년에 만들었답니다. 한번 시기별로 보면 1856년에 토머스가 버버리 회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1901년도에 이 버버리 트렌치 코트 있잖아요. 길게 늘어진 트렌치 코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채택을 했고, 1940년도에 여왕 납품으로 선정이 돼서 1950년도에 여왕 납품업체, 왕실의 납품업체로 1위가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상당히 버버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버딘이 탄생하고 트렌치 코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의 사랑을 받은 그런 코트로 쓰이는 거죠. 버버리 하나 있죠? 목도리 없습니까? 버버리. 없어요? 더 좋은 거 힘들지? 그래서 많은 윈스터 처칠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체크무늬죠. 역시 버버리 하면. 이게 제가 찍은 버버리 매장이고, 근데 버버리도 상당히 고상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런던의 어디죠? 히드로공원에서 찍은 사진이면 상당히 이렇게 좀 트렌디한 모델들을 써가지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전혀 깜짝 놀랐어요. 버버리 하면 약간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막 그렇지 않은데. 이 공간은 장누벨이라는 프랑스의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세인트폴 성당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가지고, 여러분, 160개 복합 상업시설인데, 제가 이거는 이 위에서 보는 그 세인트폴 성당이 되게 아름답게 들어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오피스와 상점을 연결한 곳이고, 그래서 이 공간도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최인영 대표님 딱 서 있고, 제가 사진 하나 딱 멋있지 않았습니까? 세인트폴 성당 옆에 있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쇼핑센터는 웨스트필드라는 우리 런던의 복합 대형 쇼핑센터가 라는 데가 있고, 쇼핑센터는 좀 이렇게 빨리 설명을 할게요. 제가 쇼핑의 전문가, 이런 데가 있고. 요거는 이제 리젠 스트리트 끝쪽에 옥스퍼드 스트리트 분기점에 있는데, 가장 오래된 명품 백화점이에요. 되게 건물이 우아스럽죠. 우아하죠. 실제로 가시면. 되게 목조 건물이라서 상당히 우아하게 돼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구경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에는 또 목조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런던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백화점 말고 마켓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벼룩시장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마켓이 포토벨로 마켓입니다. 우리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가보셨죠? 포토벨로 마켓. 가보신 분? 런던에서 약 2km 됩니다. 길이가. 2km 되고, 되게, 영화 여러분들 노팅힐이라고 보셨죠? 그 서점. 베이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노팅힐 축제도 하고, 앤티크부터 여러 가지, 자파, 과일 하는데, 앤티크는 토요일 날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파스텔 톤의 건물들이 되게 아름답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영화에. 영화 노팅힐 그런 슈그랜트가 서점 주인으로 나오는 서점이 이쪽에 바로 있습니다. 포토벨로 마켓.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캠든 마켓. 런던에 이제 포토벨로 마켓하고 두 개의 쌍대 마켓이 있어요.
벼룩시장이 바로 캠든 마켓이죠.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마켓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두 군데를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한 군데 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사는데도 3-4시간 걸리더라고. 뭐 이것저것 막 좀 오래된 거 이렇게 보면 재밌어서. 근데 버로우 마켓은 이 템스가 남쪽에 있는데 주로 식료품을 주로 판매하는 재래시장이고 오래된 맥주 펍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도 책에 설명해 있고 웨스트엔드 뮤지컬은 미국 브로드웨이와 함께 세계 2대 뮤지컬 거리죠. 아까 소호에 있는 여러분들 팬텀 오브 더 오페라나 캐치렌지, 미스 사이곤의 라이온 킹 이런 것들이 주요 있는 지역을 4대 웨스트엔드인데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는 게 브로드웨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뮤지컬은 런던에서 시작을 했죠. 그걸 갖다가 상업적으로 더 활성화시킨 사례가 바로 뉴욕이죠. 그래서 4대 뮤지컬 극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썸머댓 하우스, 왕실의 귀족의 거처를 갖다가 문화복합 예술단지로 재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왕실 갖다 여러 다양한 미술관, 예술학교로 복합 썸머댓 하우스도 여러분들이 구경할 수 있고. 그래서 변수는 대표 먼저 가시기 전에 이분이 누구예요? 네? 그래? 광고 깃자린 저희가 여기 전시대에 있고, 세무엘 코톨드의 기증품을 그 사람이 코톨드 갤러리인데, 인상파 작가들이 우리가 보면, 네덜란드도 있고, 프랑스에 보면, 오르세 미술관에도 있는데, 여기 가시면 그 인상파 화가들을 컬렉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먼저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사치 갤러리, 현대 미술을 위한 자선단체 갤러리. 최근에 가장 또 현대 화가들한테 이슈를 받죠. 현가 화가들의 이러한 그 대중에게 소개하고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그 사치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현대 미술을 원하는 젊은 작가들을 양성하는 사치 갤러리. 테이트 브리치는 영국 왕실, 원래 테이트 모던이라는 게 있기 전에 테이트 브리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치라는 건 영국의 화가들만을 위한 미술관이죠. 영국 화가들만을. 그래서 1500년부터 현재까지 영국 작가들이 만든 미술품인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오피리아의 비극적인 죽음을 묘사한 작품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세븐 다이어스 마켓. 우리가 서울도 맛집들이 많잖아요. 그죠? 길거리 맛집들을 다 모아서 한 곳에 놓은 게 세븐 다이어스 마켓입니다. 런던의 길거리 음식 상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맛집, 뭐 순대, 오징어 해가지고 2019년도에 개장한 최대의 푸드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골목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교회, 이거 좀 조개한데, 교회를 옛날 방치된 교회를 갖다가 푸드코트로 재생한 마켓 오브 메이페어, 마켓이라는 용어에서 출발했는데 탄생시킨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층과 2층에는 2층에는 와인바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 박물관이죠. 거대한 공룡이라든지 자연대한 생태계를 대표적인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조류의 약 95%의 표본을 여기에 소개했대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그죠? 조류 같은 거를. 그래서 영화 박물관에 살아있다는 촬영지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이게 원래는 스트레이트 어폰 에이본이라는 1시간 반 거리 북쪽에서 셰익스피어 생가가 있는데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원래 이제 그 직업 원래는 시인이기도 하고 극작가이기 때문에 원래는 연극 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연극 단원이기 때문에 연극 출신을 하려면 그 당시에는 연극을 하려면 뭐 대본 같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원이면서 대본을 막 쓰다가
그러다가 유명한 극작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엘리자베스 1세 때 더불어 셰익스피어가 되게 성장을 했는데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않았으면서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베로나라는 그 외국에 나가지 않으면서 썼고 베니스의 상인이라든지 우리가 뭐 4대 비극 뭐 이런 썼잖아요. 또 5대 희극, 한여름밤의 꿈이라든지 다양한 썼는데 그쪽에 어떤 연극을 볼 수 있는 데가 셰익스피어 글로브 시어터라는 데가 있다. 런던의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죠.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죠. 여행에 관련된 서점. 여행과 관련된 책만 팔아. 저는 여행과 와인에 관련된 책만 팔고 싶은데 어쨌든 돈트 북스 시내 익상 추가합니다. 좀 외곽지역인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건 런던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윈전 캐슬인데 900년간 잉글랜드 왕의 성으로 외곽에 있어요. 1시간 반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세븐 시스터즈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아름다운 절경이죠. 브라이튼 옆에 있는 데고 상당히 아름다운 절경. 이건 런던에서 남쪽으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메모했다가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경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런던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 이거 런던에서 외곽적인데 내가 구현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되게 예쁘죠. 클래식한 동네입니다. 옥스포드 역 쪽에 있는데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인들이 은퇴하고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동네. 그래서 그 버포드 마을이라는 데가 마을이 몇 개 있는데 버포드 마을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많이 가죠. 약간의 물이 흐르고 버튼 온 워터라고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벌이라는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런던에 대한 주요 명소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런던에 그냥 관련돼서 이제 한 5분간 제가 정리를 관련된 자료를 한번 소개하면 아까 4대 뮤지컬 얘기했잖아요. 극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라이온 킹, 오페라 유령, 미스 캐치. 그래서 캐치, 오페라 유령, 라이온 킹, 미스요. 그래서 다 좋은데 꼭 추천드리고 싶은 라이온 킹이 제일 탑이다. 제 생각에 한번 여러분들 꼭 봐줬으면 좋겠고 다른 뭐 공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치. 극장이 팔레디움에서 하는 거고 오페라는 히스 메제시어터에서 라이온 킹 내용이 있고 뭐 하여하죠. 실제 공연장 모습을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미스 사이언, 프린스 에드워드 시어터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특별히 넣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니스 대회, 가장 뭐 넘버 원이겠죠. 임블던 테니스. 테니스 대회를 열 때 어떻게 하냐면 40년간의 비가 오는지 강수량이 얼마인지를 다 조사해서 수작업으로 통계 가장 비가 적게 오는 날을 하죠. 왜냐하면 실내에서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을 때 한다. 언제 한다? 런던에 가시면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냐? 임블던 테니스를 할 때가 제일 좋은 날씨.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6월 말에서 7월 초. 그래서 저는 항상 6월 말에서 7월에 런던에 있는 이유가 가장 좋은 날씨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씨를 참고할 때 6월 말에서 6월, 7월 달에 가시면 사실 가장 권위 있는 테니스 대회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 코트가 있고 총 19개의 코트가 있다. 한번 그때 가시려면 미리 예약을 하고 가셔서 하시면 좋겠다. 통상 6월 말에서 7월 초에 열린다고 말씀드려요. 상금이 옛날 여자하고 남자하고 달랐어요. 근데 2007년 왜 차별이다. 그래서 똑같이 상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런던은 역시 축제죠. 역사, 문화와 삶 축제를 이게 블랙핑크 하이드파크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난 누가 공연을 하나 막 하이드파크 지나가는데 블랙핑크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 이 정도야. 나 대단하더라고요. 그 하이드파크 안에 매년 여름에 이렇게 일정량을 맡고 사는데 대한민국의 걸그룹이 이렇게 대단한 거. 그 다음에 새해 맞이해서 이런 뉴이어 축제도 하고 런던 마라톤이 또 올해 4월 27일 날 합니다. 올해 4월 말에 런던에 가시는 분은 마라톤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뛰는 거는 미리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노팅힐 카니발이 또 있고
아프리카 카리브해 출신 이민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 테임스강 축제도 매년 열리고 있고, 아까 얘기한 프롬스라고 아까 얘기했죠. 로열 알버트홀에서 축제가 약 8주간 열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신청을 해서 보는 거 좋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런던에 마켓 통상 50% 세일합니다. 통상 50%. 연말에 쇼핑하고 싶으면 런던에 가시면 50% 진짜 세일합니다. 저는 그때 산 25년, 30년 전에 그 버버리를 아직까지 입고 있어요. 그 당시에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150만 원 주고 샀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입고 다녀요. 런던의 4대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축구,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크리켓, 럭비, 테니스 이런 나름대로의 스포츠를 영국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너무 좋아하고 크리켓도 많이 어떤 야구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어떤 각자 지켜야 되는 포지션에서 이렇게 채워야 되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럭비, 힘과 명예를, 테니스 우아함과 집중력. 이거 하나. 런던에 가면 이게 피쉬앤칩스 드시잖아요. 그죠? 대구하고. 근데, 여기가 이제 100년 된, 제가 여기만 가는데, The Rock and Soul Place인가요? 여기에. 그거 많이 드시더라고. 꼭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영국왕 개본 넘어가겠고요. 영국은 런던의 인구가 약 900만 정도 되고, 두 번째 버밍, 글라스고, 리버풀, 브리스톨.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를 가면 그 도시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대강 알고 가는 것도 되게 좋은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도시별 면적 인구는 제 책의 뒤에 다 있습니다. 모든 책의 뒤에 제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런던의 하이드 파크, 주요 공원들, 리치먼드 파크, 이것도 제 책에 다 여러분들이 제가 다 정리해서 다 넣은 겁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런던의 주요 명소 마치면서 런던의 1편, 2편, 3편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고, 다음 주부터는 3주간 파리란, 그 다음 프랑스는 어떤 나라인가를 강의할 것이며, 그 다음에 파리의 랜드마크, 파리의 또 다양한 명소 이야기를 연속 이어가겠습니다. 눈도 되게 많이 오는데, 이제 끝쳤나요? 강의가 끝나니까 눈도 끝이네요. 그래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